할아버지 빨리 집에 가요. 8살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강남의 고급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야외 테라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 할아버지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정우석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60세의 그에게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수아가 정우석 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비 모양 머리핀이 햇빛에 반짝이며 흔들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아야, 거기서 뭐해? 카페 입구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석 씨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점이라면 그 남자는 낡은 체크셔츠에 색바른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죠. 아저씨, 죄송합니다. 수아가 그 남자가 다가오다가 정우석 씨의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는 듯한 충격이었거든요. 정우석 씨의 손 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 둘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두 사람의 목소리 마저 똑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두 명이에요. 배박수아의 천진한 외침이 정적을 깼습니다. 아이만이 이 상황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정우석입니다. 정우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긴장한 적은 처음이었죠. 정우진이요? 가난한 쪽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똑같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이것이 가십년 만의 재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이스크림을 달라 조르며 두 할아버지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마치 이 만남을 이어주는 작은 천사처럼 말이죠. 안쪽에서 이야기해요. 정우석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두 사람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다 손님들도 계속 힐끗이 끝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도 이런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고급 카페는 부담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수아야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 수아는 두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신기했어요.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재밌는 게임처럼 느껴졌죠. 카페 안쪽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정우석 씨는 습관적으로 비싼 가죽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맡겼지만 정우진 씨는 등을 곧게 세우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아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정우석 씨가 물었어요. 아이와 대화하는 것도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었거든요. 와, 진짜요?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수아의 밝은 대답에 정우석 씨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순수한 기쁨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 수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어도 돈이 부족해서 못 사줄 때가 많았거든요. 정우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느낌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정우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도 평생 똑같은 생각을 해왔거든요. 저도요. 고아원에 있을 때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쌍둥이였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6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이 드디어 수면으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이 천구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우석 씨의 심장이 콩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끝이 떨렸어요. 60년간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한빛고아원 맞아 이제 두 사람 모두 확신했어요. 이것이 운명이라는 걸 말이죠. 정우석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동생 정말 너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0년간 그리워했던 동생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정순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이 줄을 흘렸습니다. 형이, 그래, 나야 네 형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60번 만에 재회였거든요. 우와, 진짜 할아버지들이 형제였어요. 수아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는 우리 큰 할아버지네요. 수아의 말에 정우석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큰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정우진 씨가 수아를 안아 올렸어요. 수아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큰 할아버지. 정우석 씨는 눈물을 참으며 수아의 볼에 뽀뽀를 해뤘어요. 처음에 보는 행동이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정우진이 물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반말을 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 5살 때 부유한 집에 입양됐거든.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생 앞에서 자신의 상은공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양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하셨는데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입양되지 못했어. 8살까지 고아원에 있다가 사회에 나왔지. 대학은 못 갔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했거든. 정우진이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60년간 육체 노동으로 살아온 흔적이었죠. 20살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 아들 하나 낳고 살았어. 그런데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정우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얼마 혜택받은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택시 운전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들 내외와 소녀랑 함께 살고 있고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결혼했다가 10년 전에 이혼했어. 정우석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아내의 외도였어. 자식도 없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 정우진은 형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성공했지만 외로운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없으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우석의 솔직한 고백에 정우진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가난하지만 가족이 있었거든요. 형, 나 정말 보고 싶었어. 어릴 때부터 계속 정우진이 진심을 털어놨어요. 구하원에서 밤마다 꿈꿨 어디선가 나와 똑같은 형이 있을 거라고. 정우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성공해도 뭔가 허전했어.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60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형, 우리 집에 와봐.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반지하 집이 부끄럽긴 했지만 형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정우석이 물었어요. 사실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당연하지. 수아야, 큰 할아버지 모시고 집에 가자. 와,
좋아요. 수아가 두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마치 이 만남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석은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동생과 조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형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두 형제는 나란히 걸으며 60년간의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중간에서 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며 걸었어요. 마치 60년 만에 다시 만나 형제를 이어주는 작은 천사 같았습니다. 형, 우리 집이 좀 좁아 괜찮겠어?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뭔 소리야. 가족이 사는 곳인데 정우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도 긴장됐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동생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정우석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 그가 타던 고급 외제차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기야, 형 정우진이 낡은 반지하지 앞에 멈춰 섰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도 낡아 보였습니다. 정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자신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말이죠. 큰 할아버지, 우리 집이에요. 수아가 신나게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아이에게는 집이 좁든 넓든 상관없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우진이 문을 열며 들어갔어요. 정우석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뒤에 있는 정우석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두 명. 민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분명히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현정도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현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민호가 당황하면 물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여, 너의 큰 아버지시다. 정우진이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큰 아버지요? 현정이 되물었어요. 시아버지에게 형제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저는 정우석입니다. 우진이의 형이에요. 정우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조카와 조카면 흐리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큰 아버지 얘기를 민호가 의아해했어요. 나도 오늘 처음 만났어. 60년 만에 정우진의 설명에 민호와 현정은 더욱 놀랐어요. 60년 만, 우리가 어릴 때 헤어졌었거든. 고아원에 있을 때 정우석이 부연 설명했어요. 가족들의 놀라는 표정이 당연했습니다. 현정은 얼른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정우석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TV, 그리고 벽면 가득한 수아의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가족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났어요. 형, 앉아. 정우진이 소파를 권했어요. 정우석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파가 꺼졌지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니, 큰 아버지, 어떤 일 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정우석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갑자기 손님이 오셨는데 준비한 게 없네요. 현정이 부엌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뿐이었거든요. 괜찮아요. 현정 씨 뭐든 맛있게 먹을게요. 정우석이 부엌 쪽으로 말했어요. 사실 그에게는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정우진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특별한 반반이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 미안해. 준비된 게 별로 없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끼리 무슨.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수아가 자신의 작은 의자를 끌어다 놨어요. 아이머니, 이 상황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정우석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마음 따뜻해졌습니다. 큰 할아버지, 우리 집 어때요? 정말 좋아. 따뜻해서 정우석의 대답에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좁은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정우석은 생전 처음 이렇게 소박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흰쌀밥. 단순한 메뉴였지만 향기가 좋았어요. 맛있겠다. 정우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평소 그가 먹던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이 소박한 식탁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많이 드세요. 큰 아버지 현정이 정우석의 그릇에 밥을 푸짐하게 담아줬어요. 고맙습니다. 우진이는 언제부터 택시 운전했어? 정우석이 물었어요. 동생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벌써 30년 됐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늦게 들어와. 정우진이 대답했어요. 그의 손에는 운전으로 생긴 구두인 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정우석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편안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동생은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는 사실이 미안했거든요. 큰아버지, 사실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와 학용품비, 병원비 늘 빠듯해요. 정우석은 조용히 들었어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듣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가족이 있으니까. 현정이 덧붙였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석은 이 작은 집에서 진짜 가족의 모습을 봤어요. 돈은 없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 그가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강남 펜트하우스는 넓고 좋았지만 턱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반지하 집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큰 할아버지,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수아가 제안했어요. 아니야, 수아야, 안. 할아버지는 집에 가셔야 해. 정우진이 말렸어요. 형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여기서 자고 싶어. 정우석이 말했어요. 사실 이 따뜻한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대가 소파에서 자면 돼. 전혀 불편하지 않아.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두 형제는 거실에서 대화했어요. 미안해. 이런 집에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 가족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어. 정우석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는 돈은 많지만 혼자야. 너는 가난하지만 가족이 있잖아.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형, 앞으로 자주 와줘.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정우석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행복감에 잠겼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정우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든든한 형이 생긴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60년의 공백을 하루 만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벽 정우진의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30년간 변함없는 그의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소파에서 자고 있는 형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정우석도 소리에 눈을 떴어요. 평소 아침 7시에 일어나던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형 깨웠어? 미안, 정우진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일찍 일어나는 게 좋지. 정우석이 일어나 앉았어요. 소파가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형, 나랑 같이 갈래? 택시 운전하는 거 구경해봐. 정우진이 제안했어요. 사실 형에게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가도 돼. 정우석이 눈을 반짝였어요. 동릉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두 형제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직 가족들은 모두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정우석은 평생 이런 새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함께 라서 특별했어요. 정우진의 택시는 밀어년 낡은 차였어요. 정우석은 조수석에 앉으며 동생의 일터를 둘러봤습니다. 형 좀 날같이 새 차 사고 싶은데 돈이 아니야. 깨끗하게 관리했네. 정우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차는 오래됐지만 정우진이 정성스럽게 관리한 게 보였거든요. 첫 번째 손님을 태웠어요. 새벽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기사님, 강남역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정우석은 동생이 손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30년간 이런 식으로 생계를 꾸려왔다는 사실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형, 지금까지 생활이었어. 새벽부터 밤까지 정우진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불평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인아, 정우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자신은 편안한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동생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전 8시 두 형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정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수아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수아가 신기해하면 물었어요. 할아버지 일하는 거 구경했어. 정우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와, 택시 탔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정우석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정우석은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수아야, 빨리 먹어. 학교 늦겠어. 현정이 수아를 재촉했어요. 큰 할아버지도 같이 학교 가요. 수아가 제안했어요. 수아야, 큰 할아버지는 바쁘셔. 민호가 말렸어요. 아니야, 가고 싶어. 정우석이 말했어요. 조카 소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정우석은 수아와 함께 학교까지 걸어갔어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큰 할아버지 손이 부드러워요. 수아가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 손은 어때? 할아버지 손은 거칠어요. 하지만 따뜻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우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큰 할아버지 자랑할 거예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자랑해. 정우석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런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큰 할아버지, 오늘도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렇게 정우석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 따뜻한 가족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집 돌아온 정우석은 현정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큰 아버지 어버인 아래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현정의 말날 정우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동생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거든. 두 사람은 정우진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후에 민호가 일찍 들어왔어요. 큰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큰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든 말해봐.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데도 계속 이러세요. 민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우석의 마음이 아팠어요. 수아 교육비 생활비 늘 빠듯해요. 정우석은 조용히 들었어요. 가족의 어려움을 직접 듣게 되니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우석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에게는 넘치는 돈이 있었지만 동생 가족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너무 갑작스럽게 도움을 주며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가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저녁 식탁에 다시 모인 가족들. 오늘은 정우석이 마트에서 장을 받았어요. 큰아버지 이렇게 많이 사오시면 안 되는데 현정이 미안했어요. 가족인데 뭘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정우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 뭔가 해준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고기다 수아가 좋아했어요. 평소 자주 먹지 못하던 고기였거든요. 형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우진이 미안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정우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는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줬잖아. 가족을 정우진은 형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서로 없는 것을 채워주는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수아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큰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다. 할아버지가 2명이 된 기분이다. 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옷이 좋고 손이 부드럽다.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따뜻하다.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집안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나 정말 행복해. 정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평생 외로웠는데 이제 든든한 형이 생겼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정우석도 마음을 털어놨어요. 두 형제는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60년의 공백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말이죠. 정우석은 이틀째 동생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자신의 펜트하우스보다 이 작은 단지와 집이 더 편안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된 거죠.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정우석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삶 말이에요. 형, 정말 가보고 싶어. 우리가 어떻게 거기 왔는지 정우진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두 형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나는 55년 만에 가는 거네. 5살 이후로는 처음이야. 정우석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42년 만이고 18살에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 정우진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곳은 자신이 자란 곳이지만 동시에 외로웠던 기억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거든요. 여기 많이 바뀌었네. 정우진이 젖어 말했어요. 예전에 낡은 건물은 사라지고 현대적인 아동복지센터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우진아, 네가 기억하는 것과 많이 달라. 정우석이 물었어요. 그에게는 어렴풋한 5살의 기억만 남아 있었거든요. 완전히 다르네. 옛날에는 낡은 2층 건물이었는데 정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 변해버린 게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곳에 있었던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인 김정수 원장이 두 형제를 맞이했어요. 언제쯤 계셨나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그리고 저는 1985년까지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설명했어요. 김 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1985년까지요. 그럼 박순덕 선생님을 아시겠네요. 그분이 그때부터 여기 계셨거든요. 박순덕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정우진이 반가워하며 소리쳤어요. 80세가 넘은 박순덕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변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진아, 정말 우진이구나. 박 선생님이 정우진을 보자마자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정우석을 보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우석이도 정말 우석이 맞지? 선생님 기억해 주세요. 정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지. 너희가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데 우석이는 5살에 입양 갔을 때 우진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울었는데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건지 기억나세요? 정우석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너희가 3살 때였어. 선생님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데려오셨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셨나 봐. 두 형제의 가슴이 콩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직접 데려오셨다고요. 정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잠시만 부탁드려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꼭 데려가겠어요. 라고 하셨어. 박 선생님의 말에 두 형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안 오셨어요. 정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두 번 더 와서 면회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어. 선생님의 입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선생님, 혹시 그때 기록이 남아 있을까? 정우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있을 거야. 당시 입소할 때는 기록을 자세히 남겼거든. 박 선생님이 오래된 기록들이 보관된 창고로 안내 주셨어요. 여기 어디 있을 거야? 1968년 입수기로 먼지가 쌓인 팔들 사이에서 두 형제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따 정우석, 정우진이 낡은 파일을 발견했어요. 57년 전 그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입수 당시의 자세한 기록이 나왔어요. 입수일 1968년 4월 15일, 보호자 정영수, 주소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12345. 정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정영수. 두 형제는 처음 알게 된 어머니의 이름에 가슴이 벅찼어요. 기록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남편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3세상, 양육 불가능 일자리를 구하면 다시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박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정우석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혼자 3살짜리 쌍둥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우진도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면회가 언제였나요? 정우석이 물었어요. 박 선생님이 기록을 살펴보셨어요. 1968년 8월.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네. 4개월 만에 그만 오신 거네요. 정우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아마 더 힘든 일이 생겼나 봐. 그때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였거든. 선생님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주소 지금도 유효할까요? 정우석이 57년 전 주소를 보며 말했어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도. 그때는 개발이 안 된 시골이었어.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겠지. 혹시나 해서 찾아보는 것도. 정우진이 희망을 품고 말했어요. 그래도 단서는 되겠네. 동사무소에 가면
전출 기록이라도 있을 수도 있고 파일 안에서 어린 두 형제의 사진이 나왔어요. 3살 때 앱된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똑같네. 정우석이 감탄했어요. 어린 시절에도 이란성 쌍둥이답게 구분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우석이 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어머니 글씨. 정우진이 사진을 소중히 만지며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25살 정도셨으니까 지금 82세 충분히 살아계실 수 있어. 박 선생님의 대답에 두 형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보다 20달 많으시네. 정우진이 계산해서 말했어요. 꼭 찾아보자. 우진아, 응, 엄마를 꼭 만나야 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료를 두 형제가 박 선생님께 깊이 인사했어요. 괜찮아, 너희가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혹시 찾게 되면 꼭 인사드리러 올게요. 정석이 약속했어요. 그래, 꼭 좋은 소식 들려주려 박 선생님도 두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셨어요. 고아원을 나서는 두 형제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엄마를 찾을 단서를 얻었어. 정우진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정우석도 다짐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먼저 암사동부터 가보자. 좋아. 57년 만에 엄마의 흔적을 찾으러 가는 거네. 형제는 어머니를 찾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떠났어요. 57년간 잃어버렸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죠. 형, 여기가 완전히 달라졌네. 정우진이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57년 전 어머니가 살았다던 암사동군 완전히 개발되어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12번 사학 모번지가 어디쯤일까? 정우석이 낡은 기록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옛 주소 체계와 현재가 달라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어요. 두 형제는 막막한 기분이었어요. 5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혹시 1968년 당시 이 지역에 정명숙 씨라는 분이 살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정우석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었어요.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직원이 난감해하며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아, 여기 있네요. 정명숙 1970년에 이 주소에서 전출하셨네요. 어디로요? 정우진이 가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경기도 용인시로 전출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거예요. 용인시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 두 형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형, 엄마가 정말 용인에 계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단서잖아. 용인시 동사무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찾아봤어요. 정명숙 씨 1975년에 또 이사하셨네요. 이번엔 수원으로 두건의 말에 두 형제는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이사를 다니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수원 동사무소에서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전문년간 같은 곳에 사셨네요. 정문현이나 정우석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데 1990년 이후 기록이 이상하네요.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겨우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우진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요양원으로 주소 변경이 되어 있네요. 요양원이요? 두 형제가 동시에 물었어요. 네, 1990년부터 해내요양원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두 형제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지금도 그 요양원에 계실 수 있다는 건가? 정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죠.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두 형제는 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해내료 양원인가요? 혹시 정영숙 어르신께 신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정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만요. 네, 정영숙 어르신 계세요. 전화기 너머 직원의 대답에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혹시 면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두 형제는 말이 없었어요. 57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형, 엄마가 우리를 알아볼까?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모르겠어. 우리도 너무 늙었잖아. 정우석 불안했어요. 3살 때 헤어진 아들들을 82세의 어머니가 알아봐 주실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잖아. 모성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해내로 양원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어요. 담당 간병사가 두 형제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아들님들이 시군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시긴 하지만 정신은 또렷하세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간병사의 말에 두 형제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3호에 계세요. 조용히 들어가세요. 간병사가 안 내려요. 두 형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형, 나 떨려. 나도 마찬가지야.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작은 최고의 할머니가 보였어요. 흰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정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두 형제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누구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속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우석이 우진이에요. 정우진이 침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두 형제의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정우석의 손을 만지셨어요. 우석아, 내 엄마, 저예요. 정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진아, 우리 우진이도. 정우진이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내 엄마 우진이도 왔어요. 어머, 우리 애들아.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57년간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 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외침에 두 형제도 함께 울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 이해해요. 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 애들아. 어머니가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우진이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었어. 일자리도 없고 3살짜리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 어머니가 그때의 어려움을 털어놓으셨어요. 매일 너희 생각만 했어. 잘 크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엄마, 우리 잘 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석이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고아원에 맡기고 다시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일자리를 구하면 바로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 괜찮아. 엄마 다 지난 일이에요. 정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용서해다오. 엄마를 용서해. 엄마 용서할 게 없어요. 엄마도 힘드셨던 거잖아요. 이제 헤어지지 말자. 엄마. 정우석이 다짐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모실게요. 정우진도 약속했어요. 정말이니 엄마를 버리지 않겠니? 어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으셨어요. 절대 안 버려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두 아들의 약속에 어머니의 얼굴에 평생 처음 보는 평안함이 스며들었어요.
완전해진 가족,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형제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57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정우석, 정우진이 함께 인사드렸어요. 어머, 우리 애들이 또 왔구나.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제 재회가 꿈이 아니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어젯밤 잠 잘 주무셨어요. 정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물었어. 잠이 오겠니? 우리 애들을 만났는데 평생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됐는데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가 이말 5살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57년 전에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3살짜리 쌍둥이를 혼자 키우기가 그때는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도 없었거든. 두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를 고아원 맡기던 날 평생 잊을 수 없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우석이가 엄마 어디가 하면서 울고 우진이도 따라서 울고 정우석과 정우진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잠깐만이야,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라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했어.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 이해해요. 정우진이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데리러 가려고 했어. 청소일 식당일 안 해본 일이 없었지. 어머니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해도 쌍둥이를 키울 만큼 벌지 못했어. 집도 없었고 정우석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는 그런 고생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요. 그러다가 병까지 얻었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고 엄마 정우진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일찍 퇴원했는데 몸이 성하지 못하니까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 너희가 입방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됐다는 소식은 들으셨어요. 정우석이 물었어요. 우석이만 입방 됐다고 들었어. 그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하지만 우진이 걱정해. 정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계속 걱정하고 계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이후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 마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폐지 주어서 팔고 빚 모아서 팔고 그렇게 연명했지. 두 아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리어카 끌고 다녔어. 어머니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바뀌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돌면서 폐지 주우고 재활용품 모으고 엄마 그 힘든 일을 정우석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 어째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너희를 언젠가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의 말에 두 형제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루 종일 일해봐야 10,000원, 20,000원 그래도 하루하루 버텼지.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 길에서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폐지 주우러 나갔다가 어지러워서 그만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줬지. 어머 정우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의사가 말하더라고. 이상 혼자 살기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되신 거예요? 정우석이 물었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 내 집도 아니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처음으로 끼니 걱정을 안 하게 됐어. 간병사가 들어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많이 웃었어요.
아드님들 이야기만 하시면서 그랬어요. 정우진이 간병사에게 물었어요. 잠깐만. 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어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셨어요. 좀 봐, 평생 써본 일기야. 일기장을 펼치자 57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770년 3월 15일 우석이 오진이 5살 생일 잘 크고 있을까? 정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1985년 3월 15일 20살이 된 우리 아들들 어른이 다 됐구나. 엄마 이걸 계속 싸우셨어요? 이 일기장도 폐지 더미에서 좋은 거야. 어머니가 낡은 일기장을 쓰다듬으셨어요. 버려진 공책을 주어서 매년 너의 생일에는 꼭 썼어. 폐지를 넘긴 여러 종류의 종이에 쓰인 글들이 보였어요. 종이가 없을 때는 달력 뒷면에 도 쓰고 신문 여백에 도 썼지. 두 아들은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을 느꼈어요. 2022 아들들아, 엄마는 요양원에 왔어. 하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정우진이 최근 기록을 읽으며 울었어요. 214년 3월 15일 59살 내년이면 60살이구나. 엄마가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엄마, 우리가 늦어서 미안해요. 정우석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2025년 3월 15일 60살이 된 우리 아들들, 올해는 꼭 만날 수 있을까?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도 매일 폐지를 주우시려고 했어요. 간병사가 말씀드렸어요. 요양원들에서 떨어진 남은 잎이라도 주우시려고 하시거든요. 몸에 밴 습관이신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정우진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매년 3월 15일이면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오늘 우리 애들이 올까 하시면서 엄마 이제 다시는 폐지 안 주셔도 돼요. 정우석이 다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모실게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정우진도 약속했어요. 정말이니 너희가 엄마를 버리지 않겠니? 어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으셨어요. 절대 안 버려요. 57년을 기다려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럼 퇴원 수속을 밟을게요. 정우석 담당이 사와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가족과 함께 계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의 말에 두 형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퇴워에 앉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57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꿈 같아.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정우석과 정우진이 함께 약속드렸어요. 57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진의 반지하 집 어머니를 모셔온 첫날 온 가족이 현관에서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현정이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할머니를 처음 뵙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정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57년 만에 며느리를 보게 된 거예요. 할머니, 수아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아이에게는 이 상황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이 예쁜 아이가 우리 수아구나.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 저 수아예요. 8살이에요. 수아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8살이나 됐구나. 할머니가 선물도 못 사줬는데 어머니가 미안해 하시자 수아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오신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집이 좀 좁아서 정우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뭔 소리니? 가족이 함께 있으면 군 거보다 좋지. 어머니가 작은 거실을 둘러보시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57년간 혼자 살다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구나. 정우석도 함께 있었어요.
동생 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거든요. 온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어머니, 두 아들, 며느리, 손자, 증손녀까지 3대가 함께하는 첫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현정이 어머니의 밥그릇에 음식을 담아드렸어요. 고마워 현정아.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어머니가 감격해 하셨어요. 료영원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이거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맛있어요. 수아가 자랑했어요. 민호야, 몇 살이니 어머니가 손자에게 물으셨어요. 참멀 8살이에요. 할머니 벌써 3일 8살이나 할머니가 너희 아버지 나왔을 때가 오늘 5살이었는데 어머니가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셨어요. 할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 어땠어? 민호가 궁금했어요. 우진이가 정말 말썽꾸러기였지. 우석이는 조용했는데 우진이는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 정우진이 부끄러워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큰할아버지 구별할 수 있었어요. 수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처음엔 구별이 안 됐지. 하지만 엄마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추억에 젖어 말씀하셨어요. 우석이는 왼쪽 귀에 작은 점이 있고 우진이는 오른쪽 발가락에 점이 있어. 정말요? 정석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귀를 만졌어요. 엄마가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너희가 말을 배울 때 첫말이 엄마였어. 어머니가 눈을 감으며 그대를 떠올리셨어요. 우석이가 먼저 엄마하고 우진이가 따라서 엄마였지. 두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걸음마도 같이 배웠고 밥도 같이 먹고 정말 둘이 붙어 다녔거든. 그래서 헤어질 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현정이 안타까워했어요.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으시고 정우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리가 좀 불편하지만 괜찮아 마음이 좋으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정우진이 제안했어요. 그래, 이제 건강관리 제대로 해드릴게요. 정우석도 동의했어요.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수아가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가져왔어요. 우리 수아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어머니가 수아 옆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넣었어요. 수아가 그린 그림에는 6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말 잘 그렸네. 보물이야 어머니가 그림을 가슴에 안으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어머니와 두 아들이 거실에 남았어요. 엄마 편하세요? 정우진이 물었어요. 너무 편해. 5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두 아들이 안도했어요. 우리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정우석이 사과했어요. 무슨 소리니? 찾아와줘서 고마워. 사실 요양원에 있을 때 죽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두 아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너희를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지. 정우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살 이유가 생겼어. 수아가 잘하는 것도 보고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정석이 물었어요. 수아랑 놀아주고 싶어. 57년간 못 해본 할머니 역할하고 싶고 어머니의 소원은 소박했어요. 그리고 너희 어릴 때 못 해준 애들 생일상도 차려주고 밥도 해주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엄마 챙길 거예요. 정우진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더 큰 집을 구할게요. 정우석이 결심을 말했어요. 여기도 좋은데
어머니가 사양하셨어요. 가족이 늘었으니까 넓은 곳에서 편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정우진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우진아, 우리 가족인데 뭘 엄마를 편하게 모시는 게 우선이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들아, 어머니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5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이렇게 아들들로 자라줘서 엄마가 우리를 잘 낳아주신 거예요. 정석이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정우진도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다른 식구들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평생 새벽에 일어나는 습 때문이었어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는 어머니를 정우석이 발견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습관이야 평생 새벽에 일어났거든.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이제 천천히 생활 리듬을 바꿔보세요. 편히 주무셔도 돼요. 우서가 엄마가 정말 행복해.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57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이제 저희 새 집이에요. 정우석이 강남에 마련한 큰 저택아 폐서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 침자리 넓은 집으로 각자의 방과 큰 거실 넓은 정원까지 갖춘 완벽한 가족주택이었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니? 어머니가 놀라워하시며 집을 둘러보셨어요. 당연하죠. 할머니 집이에요. 수아가 어머니 옆에서 신나게 말했어요. 정원도 있어요. 할머니, 여기서 같이 꼭 키워요. 1층에는 어머니 방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고 정원이 보이는 큰 창문도 있었습니다.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정우진이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드렸어요. 너무 좋아. 평생 이런 방에서 살 줄 몰랐어. 어머니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이 층에는 정우진 가족과 정우석의 방이 각각 마련되어 있었어요. 수아도 자신만의 예쁜 방을 갖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 사진을 찍어보자. 정우석이 제안했어요. 57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첫 번째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머니가 가운데 앉으시고 양옆에 두 아들이 서 있었어요. 민호와 현정, 그리고 수아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어요. 할머니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수아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우리 가족 사진이니까.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몇 달 후 어머니의 80 찾아왔어요. 평생 제대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어머니를 위해 온 가족이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런정이 직접 만든 미역국과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이런 걸 언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감격하셨어요. 할머니, 촛불 불어요. 소원 빌고 수아가 82개의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소원 이미 다 이뤄졌는 걸 어머니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며 촛불을 불었어요. 형, 요즘 일이 너무 잘 풀려요. 정우진이 신나서 말했어요. 정우석이 동생을 자신의 회사 부사장으로 임명한 후 사업이 더욱 번창했거든요. 당연하지, 우리 형제가 함께하니까. 정우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택시 운전 30년 해본 경험이 건설업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우진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민호도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 정말요. 큰아버지 민호가 반가워했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현정도 여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할머니를 정성껏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현정이 매일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현정아, 고마워.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당연한 걸요. 제가 못다한 효도를 하는 거예요. 현정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뭘 발표했니? 우리 가족 소개해요. 할머니 이야기도 했어요. 수아가 신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57 할아버지를 기다렸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어머니가 수아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수아가 할머니 자랑해줘서 고마워. 정기적인 병원 치료와 가족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우석이 물었어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정우진이 격려했어요. 오늘은 모두 함께 공원에 가자. 정우석이 제안했어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온 가족이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엄마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가 한강을 바라보며 감에 젖으셨어요. 할머니 저 배 타고 싶어요. 수아가 유람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가족 모두 함께 타자 한강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 어머니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강바람을 맞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앞으로 이런 곳 더 많이 가요. 정순이 어머니 옆에서 말했어요. 고마워. 우진아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할머니. 육산 밀딩이에요. 다음에 거기도 가요. 수아가 신나게 가리켰어요. 집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제는 매일의 일상이 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현정이 어머니께 음식을 덜어드렸어요. 정말 즐거웠어.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지. 어머니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매일 이렇게 행복할 거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야. 정우석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 방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엄마 편히 주무세요. 두 아들이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할머니, 좋은 꿈 꾸세요. 수아가 어머니의 이마에 뽀뽀해드렸어요. 고마워. 우리 가족들아, 엄마가 정말 행복해.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어요. 모두가 나간 후 어머니는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5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아들들, 며느리, 손작, 증손녀까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여한이 없어. 언제 하늘나라로 가도 후회 없겠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더 오래 사시고 싶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1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83세가 되셨지만 더욱 건강해지셨어요. 할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수아가 9세 생일을 맞았어요. 우리 수아가 벌써 9살이구나.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어. 어머니가 직접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선물하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 마음이 담긴 선물이야. 수아가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행복했어요. 형, 우리 저만 행복하네. 정우진이 정원에서 어머니와 수아가 꽃을 가꾸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60년 만에 찾은 가족이니까 더 소중해. 정우석이 대답했어요. 엄마, 영원히 건강하세요. 두 아들이 어머니께 다가가 말씀드렸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들아,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두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해질 역정원에서 3대가 함께 꽃을 가꾸는 모습 57년간 헤어져 살았던 가족이 드디어 완전해진 순간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 가족의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모든 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